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밤 9시 5분에 퀴에스트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1개월 만에 41개월이면 거의 뭐 3년 반 만이죠. 전고점 2940선을 돌파를 해가지고 종가 마감은 2946.66. 또 하필이면 뒷자리는 또 왜 666이야. 294666. 크게 뭐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된 거죠. 그래서 그 코스피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또 회복이 어느 정도 또 많이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 12개 종목이 있죠. 어, 비록 이제 유료 회원들에게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회원들에게만 공개되지만 그 중에 한 종목이 오늘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수익이 나다 보니까 좋다고 또 이렇게 메시지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코스피 2940 돌파의 의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보고요. 향후에 이제 러프하게는 하반기 전망이 어떻게 될지까지 오늘 간략하게 좀 다루고, 오늘은 좀 뭐 빨리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제 소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 41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946을 탈환한 의미. 그러면 어디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투자해야 되냐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좀 미리 매수를 해놨을 텐데, 다들 서학개미가 좋다고 그러고 오른다고 하니까 코스피는 쳐다도 안 봤는데 25년도에 코스피가 지금 성적이 1등일세.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막 헷갈려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이 코스피 일봉 차트를 제가 캡처한 거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이따가 제가 이제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과거의 날, 원래 이제 요 지점을 넘을 수 있냐를 봤는데 생각보다 오늘 빨리 넘었어요. 전쟁이 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요 메인 위에 파란색 선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과거로 쭉 돌아가 보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대략 저도 뭐 귀찮아서 정확히는 안 찾아봤는데, 여기가 제가 조금 요 선을 잘못 집은 것 같고 한 1월 달쯤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41개월 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게 즈음이야. 그래서 언제냐, 여기 이제 22년도 페브러리니까 뭐 제뉴얼이 1월이고 페브러리 2월이니까 1월 2월 중에겠죠, 그죠? 그래서 3년하고도 반, 이 긴 시간 동안 코스피는 어떤 세월을 겪었습니까? 쭉 쭉. 오히려 이제 팬데믹 기간 때 좀 많이 오른 듯, 팬데믹 기간 좀 오른 것도 있다고 봐야지. 여기 이제 팬데믹이 20년도 이때 말쯤인가 시작이 됐으니까 19년도 말에 시작했나. 하여튼 쭉 올랐다가 이게 그대로 오른 거만큼 그냥 쭉 내리꽂다가 여기서 사실은 코스피에서 물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물린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돼. 이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죠. 21년도 거의 한 여름부터 다음에 1년이 넘게지. 1년 한 3개월 동안 여기서는 수익 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3,300에서 어디까지 꼬라박았냐면, 웃으면 안 되는데 3,300에서 여기면 대충 2,100선 정도 되잖아요. 지수가 1,200이 빠진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이거. 근데 제가 이제 이 지수들을 쭉 지켜보다가요, 요렇게 이제 오르는 추세를 좀 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 눌릴 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서비스를 한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왜 시작했냐? 요 흐름을 보니까 요렇게 해서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가겠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만큼을 더 갈 수 있냐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건 지수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거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등을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밀렸던 종목들이 종목 가격은 한 이 정도에 있는 느낌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충분히 그 추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시작하고서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은 반등을 해서 지금 요 밑에 하얀 부분에서 위에 하얀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 좀 채팅창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반가 인사를 드리니까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41개월 만에 지금 2946.66 666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급 주체별로 보는 거를 저는 뭐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이거는 그날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뭐 외국인이 샀네, 기관이 샀네, 개인이 매도를 했네. 저는 조금 심하게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드리자면 개인이 얼마를 샀고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기관이 얼마를 샀고는 우리 개인 투자자는 별로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투자하는 것은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중요시하니까요. 똘똘한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코스피 종목이 한 860개인가 얼마 있어. 어차피 우리가 전 종목 투자를 못 하니까 똘똘한 종목 찾아서 한 10개에서 많으면 20개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느낌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다 쫓아다니고 뉴스에서 다 보고 우리가 오지랖퍼가 돼가지고 막 그거 다 신경 쓸 수 없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이건 전체 숲을 이야기하니까 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숲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똘똘한 나무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평가된 나무를 찾아. 그 저평가된 나무를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 저평가된 나무를 찾아서 찾은 후에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하고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도 저는 이제 투자를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론은 제가 이제 올해 여름에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을 위한 필독서를 하나 이제 쓸 예정인데 머릿속에 구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라는 거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직장을 다니든지 뭐 내가 이제 매장을 운영하고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일을 뭔가 하고 있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은. 그죠? 그러면 내가 일도 하면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투자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최대한 심플하게 해야 돼.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코스피 뭐 코스닥도 있고 뭐 암호화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폭을 좁혀서 집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가 키웨스트가 갖고 있는 투자 철학 이올시다. 그리고 다우는 이제 지금 9시 14분이니까 이따 10시 반인가 11시 반 되면 이제 시작하겠죠. 지금 뉴욕이 오전 8시 14분이니까 뉴욕 시간은 또 토론토하고 시작 같습니다. G7 이제 이재명 대통령 회의도 한 뭐 9시부터는 안 할 것 같고 한 10시부터 시작하려나요? 대신에 미리 9시 한 반쯤 가 있겠지, 그죠? 정상들이 이제 인사도 나누고 스몰 토크도 나누고 하다가 기념사진 한 방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시작할 텐데 뉴욕 증시도 이제 9시 반인가 얼마 시작되니까 1시간 있으면 시작하겠네. 그러면은 10시 반, 10시 반이면 아마 시작할 겁니다. 요건 이제 지난주 주말 지수니까요.
근데 지난번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라이브에서 이스라엘 이란 공습은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왜? 이란이 반격 역량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래서 그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뉴스가 나왔죠. 이란이 이제 손을 먼저 내밀었어. 이란 정권은 사실은 그 새로 들어선 정권인데 이게 상황이 지금 골 때린 게 뭐냐면은 이란 정권은 그동안에 20년 동안 지금 경제 제재 받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서방의 친서방적인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란은 지금 우리 손 좀 잡아주이소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야 정부가. 근데 핵을 포기를 안 하니까 그걸 미국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거든요. 이란 정부가 친서방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거를 국민도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이란에서. 어? 근데 지금 15일 날 오만에서 회의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먼저 조졌잖아. 어차피 5차 미국하고 이란하고 5차 협상 해봐 결과 안 나올 것 같고 또 평행선 긁 것 같으니까 네타냐후가 휴가 간다고 구라치고 이란을 조졌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라고. 거의 1년 가까이 준비했을 거야. 작년 4월에 한번 때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또 이란을 지구상에서 없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란이 먼저 미사일을 뭐 하루에 한 100발 정도씩 쏜 것 같아. 한 300발은 쏜 것 같아. 근데 아이온돔이 조금 뚫렸어요. 왜 뚫렸냐면 저도 영상을 몇 개 찾아보니까 마하 12의 속도로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있다. 근데 제가 추정컨대 마하 12의 속도를 갖는 미사일은 비싸고 몇 발 없을 것 같아요. 적을 거야 보유량이. 그러니까 섞어서 쏜 것 같아. 시간차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 비슷하게 막 쏘는데 속도가 좀 빠른 미사일도 있고 좀 느린 미사일도 있고 이러면서 아이언돔에 좀 교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언돔이 근거리에 가깝게 날아가는 미사일 단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중거리로 이렇게 방어하는 게 있고 좀 더 멀리 날아가서 방어하는 게 있는데 그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 근데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막 속도 빠른 것도 오고 느린 것도 오고 막 이러면은 그 아이언돔도 이렇게 어차피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에서 지금 움직일 텐데 막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좀 뚫렸어요 몇 군데는. 그래서 뭐 예루살렘이나 그 밖에 도시도 뭐 두드러 맞은 데도 있는데 이란이 공격받은 걸 비하면 뭐 파괴된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될 걸. 물론 사망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건 이란이 미사일은 쏘긴 쏴. 근데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멈출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반 100개 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스라엘은 계속 협박하고 있어. 우리가 전투기를 테헤란 상공에서 너희들이 시커멓게 볼 수 있게 우리 한 번 더 남았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란 보고 더 엎드리라 이거지. 그치만 어찌됐건 지금 이제 G7 회의가 개최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G7 중에 이제 캐나다가 G7이거든요. 캐나다에서 초청 자격을 우리나라를 부른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G7 나라 중에서 한 군데라도 야 한국 이번에 오라고 초청 안 해주면 못 가는 건데 캐나다가 의장국이잖아요. 그래서 G7 회의 의장국인데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사이가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사이가 좋아. 우리나라 차들도 많이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것들이 수출도 많이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인구는 4,200만밖에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뭐 오세요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고 지금 가게 된 거고 지금 이제 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리고 니케이는 오늘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들 좀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란이 공격 못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못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4대 지수 15년간 트렌드 차트 봅시다. 제가 이거 왜 다시 보자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24년까지만 해서 보여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코스닥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 챗GPT가 숫자를 몇 개 틀렸어요. 여기를.
여기를 678인데 888로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챗 GPT를 쓰실 때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무조건 믿진 않는데 그때 숫자를 듬성듬성 체크를 했는데 이거 다는 안 보고 몇 개만 이제 샘플로 체크했죠. 그랬더니 맞아가지고 썼더니만 하필이면 요 샘플 요 꼬다리가 틀렸네. 자, 요거는 지수고 요건 이제 100으로 제가 환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아마 140 매수로 나갔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2010년부터 요거 이제 수정 지금 수정 안 돼. 25년 종가가 아니고 25년 오늘 가격까지라고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안 돼. 기다려 보세요. 이게 수정해야 되겠어. 왜냐면 이 영상을 누군가 보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저 금방 고치니까 조금만 25년 오늘이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금방 붙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팁으로 이제 알려드리면 저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 맞춤해서 가운데를 맞추거든요.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5와이어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게 저도 좀 있거든. 약간 꼰대 같은 게 있나 봐. 이 파워포인트 만들 때 5와이어 같은 게 안 맞으면 예를 들면 이 차트가 왼쪽에 쏠려 있거나 오른쪽에 차트가 쏠려 있으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때가 뭐 하던 시기라 그랬죠? 아이폰 3가 나오고 이제 옴니아가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때예요. 벌써 15년 전이. 그러니까 본격적인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15년 조금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누가 망했습니까? 쭉 가면서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장에 적응 못하고 망했고, 소니도 엑스페리아 날라갔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키보드 밑에 커티자판 붙어있던 거 블랙베리 날라갔죠. 근데 블랙베리가 리서치 인 모션이라는 회사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는 캐나다 회사인데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리서치 인 모션은 캐나다 기업인가? 챗GPT야 좀 빨리 알려주라. 라이브 중이다. 네, 맞습니다. 리서치 인 모션 RIM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기업입니다. 84년도에 마이크 라자레디스와 더글라스 프레긴이 캐나다 온타리아주 워털루에 설립했습니다. 워털루는 토론토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요때는 제가 좀 이제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비행기를 제가 미국 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국내선을 미국 안에서 타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델타 항공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제가 타면 이 직장인들이 엄청 많이 탈 거 아니야. 그러면 옆에 제 기억났던 장면은 어떤 이제 정장을 나름 이제 좀 비즈니스 캐주얼로 멋지게 입은 여성분인데 제 옆에 다 앉았어. 근데 저기 블랙베리로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오물딱저물딱 하면서 막 이메일 작성해서 보내고 하는 걸 제가 옆에 보면서 그때 저는 이제 옴니아하고 아이폰 들고 있었고 아니면 그 전 모델을 제가 들고 있었을 텐데 삼성 아마 폴더폰 같은 거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엄청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멋져 보이고 막 진짜 비즈니스 우먼 같고 막 그래서 옆에서 한참 내가 봤거든. 그러면서 야 이거 커티자판 밑에 있는 거 되게 편하네. 이거 키보드 같이 양손으로 막 쓸 수도 있고 화면도 큼직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도입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폭삭 망할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리서치 인 모션의 블랙베리 모델은 그 이후에 혁신을 거의 못하고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한 16년, 17년 가면서 쫄딱 망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 직장인들이 그때 어떻게 썼냐 보면 그걸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한 대를 사용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넙대대하게 생겨가지고 손바닥만 하거든요. 전화로 쓰기는 불편한 거야. 그래서 미국 직장인들이 자기 핸드폰은 조그만 폰을 폴더폰 같은 거 쓰고 옛날에 조그만 거 있죠? 리서치 모션에서 나온 그 블랙베리를 별도의 PDA 비슷하게 갖고 다닌 거예요.
이메일 같은 거 막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때만 해도 이제 맥북 이런 랩탑을 많이 갖고 다닐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여기가 잠깐 3.4% 샜는데, 자,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나스닥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한번 내렸다 지금 다시 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여기처럼 또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근데 요번에 그 조정 작업을 조금 거치려고 하는 듯 하다 다시 지금 트럼프도 당선되고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있어서 다시 그냥 바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뭐 이 얘기하면 저 욕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에 반해서 다우는 그래도 이제 30개 종목의 그 주요 미국 대표 이제 제조업체부터 기업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좀 무겁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었다면, 지금 여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얼마인지 위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코스피가 144, 코스닥이 143이야. 15년 동안 지금 은행 이자도 안 나와 이러면은요, 거의.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코스닥을 왜 좀 별로 안 좋아하냐면 너무 잡스러운 종목들이 많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제가 좀 나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주식과 종목 같지 않은 종목도 코스피에도 물론 있지만 코스닥에 정말 많아요. 그냥 오늘 상장 폐지돼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가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개미 분들은 대부분 그 코스닥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뉴스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여러분들하고 시간도 아깝고, 오늘은 조금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2개 정도만 같이 볼게요. 중요하다기보다 좀 의미가 있어서. 약간 뉴스를 저는 여러 군데도 안 봐. 그냥 네이버 증권에서 이렇게 모아주는 뉴스 그것만, 제목만 봐요. 거의 제목만. 근데 제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조금 벌써 밀렸네, 이게 올렸던 게. 그 사이에 뉴스가 올라와가지고. 자, 아까 제가 봤던 게 요 뉴스였습니다. 이건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거다. 이거. 아, 나 참. 나가이성. 자, 이 뉴스였어요. 제가 본 게. 이게 아까 5시쯤 나온 거거든요. 헤럴드 경제 신동윤 기자님 기사입니다. 중동 위기를 뚫고 하이닉스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축하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좀 터질 듯 마듯 하면서 지금 좀 열심히 좀 곧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공개 추천한 종목이고. 자, 있고 이스라엘과, 이거 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급반등하며 3년 5개월 만에 41개월 만에 2946.66대로 올라섰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환율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전 보지도 않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아우, 나는 뉴스 있는 거 다 열어보는데. 좀 제가 재수없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옛날에 저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뉴스를 안 보거든요. 네, 그 정도 하고 다른 거 뭐 볼 게 없는데. 볼만한 뉴스가 이거 뭐야? 뭐 이런 기사도 있네. 이거 잠깐 헤드만 좀 볼게요. 야, 왼쪽 화면에서 일로 안 땡겨오냐? 타워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방소우 기자님의 뉴스입니다. 타워팰리스 2배 오를 때 삼성전자 6배 뛰었다. 삼성전자 그렇게 안 오른 것 같지만 삼성전자도 많이 오른 거는 맞아요. 코스피 5000 시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이제 칭찬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래도
제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 방송에서는. 그래도 그 전임 대통령보다는 전임 대통령은 주식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당선되셨고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이고 뭐 옵션으로 쫄딱 망한 적도 있다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식 시장을 좀 이렇게 부양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뭐 저는 그거는 당연히 칭찬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짓 하는 애들도 잡아 가두겠다. 뭐 그런 것도 경제자본들 그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코스피가 오를 때가 됐는데 당선되신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아니란 얘기를 전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무조건 아우 이재명 대통령님이 되셨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양심상.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그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좋게 칭찬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 뉴스 살펴봤어요. 별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이란은 뭐 지금 좀 또 G7 회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살짝 소강 상태는 보일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G7 회의하면 G7이 나라가 어디요? 뭐 미국, G7 나라 또 갑자기 헷갈리네. 영프 독 일단 들어가고 그죠? 거기 캐나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러시아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자, G7 우리가 또 복습한 의미에서 한번 G7 국가 챗GPT한테 물어봅시다. 복습합시다. 가끔 헷갈려요. G7 국가도 모르냐 이렇게 너무 저기 해주지 마시고. 잠깐 헷갈렸다. 미국, 일본, 독일, 영푸독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왜 헷갈렸냐면 이탈리아가 들어가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제가 왜 헷갈리냐면 이게 항상 제가 이게 왜 헷갈리는지 아세요? 챗GPT한테 물어본 건데 미국, 일본, 영푸독은 당연히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가 들어가는지가 가끔 헷갈려. 그리고 이탈리아가 항상 헷갈려 저는. 그래서 러시아가 안 들어가는데 자꾸 중국이 들어가나 러시아가 들어가나 막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 미국, 일본, 영푸독, 이탈리아, 캐나다.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이탈리아가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탈리아가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고 캐나다도 지금 뭐 자원이 많고 그래서 지금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왜 부르겠어요? 캐나다는 우리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캐나다가 그 나라 성격상 막 공산주의 국가한테 뭐 도와달라 이거 도와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일단 예전부터 그랬지만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도 되게 좋고 한국 사람들도 캐나다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 투자 전망. 요거는 제가 아까 15년 전에 비해 그 아까 지수 15년 동안 보여드렸죠. 지난번 방송 참고하시면 좋은데 짧게 요약해드리면 15년 전에 비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냐 퇴보했냐를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 발전했는데 15년 동안 진짜 빛이 날 정도로 발전했어요. 이제 제가 선진국 나라들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만큼 사는 나라가 이제 많지 않아 의외로.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서울 뭐 위주로 좀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방 도시하고 뭐 워싱턴 DC하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렇냐? 미국의 주요 뭐 워싱턴 DC, 시카고, LA, 뭐 시애틀, 샌디에고, 뭐 오스틴, 뭐 이런 보스턴 이런 여러 군데 제가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비교했을 때 미국 같은 나라는 예를 들면 발전의 속도가 더뎠잖아. 우리나라는 15년 동안 엄청 발전했잖아요. 근데 주가는 왜 저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이 특히 저는 저평가 상태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방송에 반복이 되는 내용이고. 자, 오늘은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때. 다우 나스닥 투자 금액은 8경원이에요. 8경원. 주로 나스닥이지. 왜냐면 다우는 30개 종목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코스피 2,000조 원, 코스닥 500조 원이에요. 종목수는 코스닥이 더 많아. 32배 차이니까 그렇지
이만큼 한국 주식시장에 돈이 못 들어오겠지만 이제 계속 들어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코스피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고 예상했던 거고 지금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요거는 아까 장표 안 넣어놨네. 아 그럼 이걸 보시죠. 이거를 이러면 되겠다. 아 그리고 제 거 이제 한 김에 아유 이게 자꾸 화면이 안 튕겨지노. 자 네이버에서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 찾아가는 방법. 심지훈 제 이름 딱 치시면은 쭉 내리면은 프리미엄 채널 나와요. 프리미엄 채널 이거 누르면 돼.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보고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올린 글이 아까.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거 보고 설명드리면 되겠네. 이거 130% 종목 나왔다. 그리고 종목의 수익률은 이렇게 되고 종목은 못 보여드린다.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올해 지금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성적표를 보세요. 코스피가 지금 단연 금 빼고는 지금 1등이잖아. 1등. 정규 1등 하고 있잖아 거의.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거 보여드린 거고. 주요지수 올해 성적표 코스피 지금 금 투자는 우리가 직접 잘 안 하니까요. 그걸 제외하면 1등이야 1등 실질적으로. 여기 제가 이게 해놨고 제가 다녀본 뭐 미국 도시 자꾸 홍보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유럽 도시 뭐 여기 오세아니아 뭐 해서 뭐 호드 시드니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고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뭐 저에 대한 설명도 좀 넣어놨고 오늘 마감 지료 다 올려드리잖아. 그리고 올해 성적 코스피 22.8 23%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매그니피선트 이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다 알려주잖아. 지금 얘 작년 최고가 대비 지금 빠졌다고 지금 마이너스라고 지금. 이 기간에 코스피를 먹었으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서학개미를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되신 분들 지금 슬프다고. 지금 아주 마음이 좋지 않다고 지금 죄송해요. 매그니피선트 세븐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썸네일 만든 거고 요 이하에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투자 전망 간단하게 말씀 한서를 통해서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자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 빨리 해주세요. 오늘은 조금 빨리 마무리 진다 그랬어요 제가. 자 제가 잘 하는 게 이제 판서니까 판서. 오늘은 그냥 러프한 방향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25년 오늘은 조금 글씨 예쁘게 좀 잘 써볼까. 제 원래 글씨로 25년 하반기 시장 전망이라고 할게요. 투자 시장 전망. 이게 또 천천히 쓰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주식이 있는데 요거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이제 미국 주식이 있고 야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미국을 먼저 위에다 쓴 그렇지. 자 국내 주식이 있고요. 얘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국, 다우, 나스닥. 오늘은 아주 러프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우리가 하는 게 두 가지지 뭐 부동산 빼고 주식 아니면 코인이지 뭐. 제가 코인이라고 표현하는 거 좋아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오늘은 날씨로 좀 표현해 볼까. 날씨 국내 코스피 이거는 맑음 좋다 이거지 그죠. 코스닥 그렇게 맑지만은 않은데 얘는 제가 매우 맑음. 그럼 얘는 맑음 또는 살짝 흐림인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여기서 이 코스닥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퇴출되는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코스닥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 안 좋은 종목들을 많이 퇴출을 시킬 수 있다. 코스피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 PBR이 0.8 이하인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기업들이 그래서 이거 이하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주가 부양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질 거다. 이 정도 정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야. 트럼프가 지금 국내 생산을 미국 자국내 생산을 늘리고 하고 있는데 다우가 사실은 조금 주가가 각광을 못 받았는데 다우 지수 중에서 무량 제조업들은 주가 상승의 여력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발굴을 해서 좀 추천을 드리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나스닥은 뭐냐? 저는 나스닥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좋은데 그동안 사실은 너무 많이 좀 올랐어. 좋은데 고평가 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 그냥 무조건 오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저도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키웨스트가 저 뭐 이름 빨간색 쓰는 거 그런 타부 같은 게 없어요. 그 매그니피선트 7, 매그니피선트 7, 그 뭐 구글 뭐 이런 데 있잖아. 뭐 애플. 키웨스트가 여기를 최근 몇 년 동안 다 다녀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라고 했잖아. 근데 키웨스트 이 양반은 저죠. 코스피에 왜 투자하라 그러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갔다 온 자료도 많고 그런데 제가 매그니피선트 막 세븐 막 추천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제 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도 훨씬 많이 해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양심적이거든요. 저는 이제 좀 웃자고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내가 씨가 그냥 죽으면 죽었지 쪽팔리게 내 목에 씨 뭐 칼이 들어온다고 칼은 좀 비우고 심한가? 내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닌 건 아니야 나는 성격이. 그럼 생각해보세요. 큐에스트가 이 기업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7군데 다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걸요? 근데 왜 나스닥에 매그니피선트 M7이라고 할게 M7을 추천을 안 하지? 저번에 가격이 한 반토막 났을 때만 조금 얘기했고 왜 자꾸 퀘스천 마크를 갖지? 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투자 실력이 저랑 비슷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물리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에만 베스트 12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은 또 제가 별도로 멤버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 문의를 주시면 좋은데요. 왜냐? 코인은 너무 어려워. 코인 투자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 왜 어려운지 얘기하려면 힘들어. 지금 시간 많이 걸려. 그러니까요. 자, 코인은 비트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고 저는 하반기에 비트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한 10,000불 정도 되면 올해 한 15만 불 정도는 갈 거는 같아요. 그렇다고 또 큐에스트가 15만 불 간다 그랬다 지금 풀 매수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10만 불이 또 거꾸로 졌다 갈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비트가 오르는 동안에 알트들이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못 올랐어. 그래서 알트코인에도 좀 빛이 들어올 것 같다. 괜찮아 보인다. 근데 이 얘기만 하려면 이것도 기니까 오늘은 25년 하반기 투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1시간도 요즘 긴 것 같아. 이제 40분 정도나 50분 줄여야 될 것 같아. 안 그럼 매일 제 방송 어떻게 라이브를 보겠어? 아니면 지나고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날 또 요거를 꼬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반기 시장 전망은 제가 러프하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자 주식 코인 근데 코인은 만약에 이거는 진짜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한테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일단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체인링크 77 네이버닷컴 일로 뭐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양반하고 좀 통화를 하고 싶거나 뭐 그러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010 제 업무용 번호예요. 폰은 하나인데 번호가 두 개라고. 7788지니까 여기다가 문자 메시지.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그것까지는 내가 답해줄 수 있어. 문자 메시지로 갖다가 뭐 통화하고 싶다든가 뭐 전화 요망합니다.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통화해서 알려드릴 건 또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회사 유지를 해야 되니까 셀프 광고 조금 하면서 마칠게요.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제 네이버 서비스 보시면 좋겠고, 요거 말고 암호화폐는 별도로 네이버가 아니고 투자 멤버십이 있어요. 그런 폐쇄적인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좀 비싸요.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 25만 원 이래요. 그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자, 제 책은 이거는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16,200원인가 얼마밖에 안 해. 교보문고에서 가급적 사주세요. 그래야지 순위가 올라가는 데 좋아서. 근데 괜찮고 교보, 예스24, 알라딘 아무데나 사주시면 돼요. 심지어 쿠팡에도 있더라고. 자, 이거 질문 받습니다. 이거 그때 캐나다 토론토 MTCC 갔을 때고,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행사였죠. 그리고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해줘는 좀 귀엽게 한 거예요. 구독해줘 이렇게. 그 다음에 퀘스트 세계 견문록도 구독해줘.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드리고 내일 또 9시에 만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요일만 끝내겠다. 월요일부터 금까지는 밤 9시에 1시간 이내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별도의 일이 없으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쉬려고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은 저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보시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밤 9시에 라이브 진행할 테니까 라이브 못 보시는 분들은 그 녹화본으로 또 보셔도 되고 라이브 끝나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큐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